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65살 시골 소도시에서 평생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한 사람이지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할머니 같지만 사실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미슐랭 3스타 셰프이자 주식회사 청솔식품의 창립자랍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직함보다 제게 더 소중한 것은 제 손자 준우예요. 요즘 서울에 와서 아들 내외가 해외 출장 간 동안 준우를 돌봐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준우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혼자 강남의 고급 카페에 나왔어요. 이런 세련된 공간은 제게 어색하지만 준우가 추천해준 곳이라 한번 들러봤죠. 시골에서 평생 살다 보니 서울 생활이 아직도 낯설답니다. 특히 이런 번화가는 더더욱 그렇고요. 카페 안은 흰 벽과 원목 가구,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멋진 공간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꽤 비싸더군요. 시골에서는 2,000원이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여기는 7,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니 한번 즐겨보자 싶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졌고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옷에 튀었죠. 저도 모르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 옷에 얼룩이 났잖아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50대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얼굴을 찡그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희 사모님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고급스러웠죠. 제가 입은 소박한 시골 복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는 얼른 일어나 허리를 숙여 사과했어요. 그런데 강민희 사모님은 제 사과를 들은 척도 않고 계속해서 화를 내더군요. 이런 곳에 오실 거면 좀 조심하셔야죠.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아세요? 강민희 사모님의 말투에서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런 고급 카페에 올 자격이 없다는 듯한 어조였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고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웃으며 넘어가곤 했는데 여기 서울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우아함과 세련됨을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사과했지만 강민희 사모님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커피가 묻은 옷자락을 보니 확실히 얼룩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입는 옷은 얼룩이 져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강민희 사모님의 옷은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 무시하듯 대하는 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인데 말이지요. 카페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귓속말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평생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해온 경험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사람에게는 항상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제 신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에 비하면 이 정도 일은 그리 대수롭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강민희 사모님의 표정을 보니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강민희 사모님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옷 브랜드가 어딘지 아세요?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돈으로 보상하실 건가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지요. 평생 음식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봤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강민희 사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지갑을 꺼내려는 제 모습을 보더니 강민희 사모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지요. 단지 제가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소박한 옷차림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여전히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지요. 아니, 세탁비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비싼 옷인데. 강민의 사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카페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서로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커피를 서빙하던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이름표를 보니 박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세요. 제가 지켜봤는데 사모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부딪히신 거였어요. 옷값 때문에 그러시면 가게 CCTV라도 확인해 드릴까요? 박서진 청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맞아요.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나? 주변의 시선이 모이자 강민희 사모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본인이 상황을 과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요.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정말 불편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저를 도와준 청년이 고마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일만 챙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감 있는 청년이 있다니 기특했지요. 그 모습에서 제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항상 약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박서진 청년이 제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사실 마음이 상하긴 했지만 평생을 살아오며 이보다 더한 일도 겪어봤기에 금방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 청년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물티슈와 새 커피를 가져왔지요. 새로 준비해 드렸어요. 이번엔 제가 조심해서 가져왔으니까 안심하세요. 그 청년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지요. 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도 젊은 직원들을 많이 뽑았는데 이렇게 마음씨 좋은 청년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새로운 커피 한 잔의 향기를 음미했지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때로는 불쾌한 경험 속에서도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진 청년의 태도에 참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낯선 도시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카페의 분위기도 다시 평온해졌고 새로 받은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고마워요, 서진 씨. 이름 보니 남자 이름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이런 섬세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서진 청년에게 물었지요. 그 청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항상 약자의 편에 서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오늘 같은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서진 청년의 말에 저는 더욱 흐뭇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각박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 바른 청년도 있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어쩌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서 더 반가웠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항상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할머니,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 사모님이 너무하셨어요. 서진 청년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기죽긴. 젊을 땐 나도 멋 좀 부리고 살았지. 그땐 옷이 젖는 게 뭐가 중요했겠어.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소중한 가치였답니다. 옷은 다시 살 수 있지만 한 번 다친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지요. 이 단순한 진리를 강민희 사모님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외면 뒤에 얼마나 공허함이 있을지 생각하니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저마다의 고민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음식을 만들며 느꼈던 감동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진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시골에서 마시던 커피와는 확실히 달랐지요. 하지만 그 어떤 커피도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의 깊은 맛을 따라올 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담기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일생을 바쳐온 요리의 본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 사세요? 서진 청년이 물었지요. 저는 시골에서 왔다는 이야기와 손자를 돌보러 잠시 서울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작은 한식당을 운영했던 이야기도 살짝 꺼냈고요. 물론 제가 미슐랭 3스타 셰프라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그런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진 청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마음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지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청년이 세상에 많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거든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면 힘이 나요. 서진 청년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때의 어려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지요. 저는 서진 청년의 손을 잠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거친 굳은 살이 제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지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세상은 결국 노력하는 사람의 편이야.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서진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미소가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 인재라면 정말 환영입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요. 그 이야기 속에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담겨 있지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배운 가장 소중한 지혜였지요. 계산대 앞에 서서 커피값을 지불하려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진 청년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지갑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명함이지만 이런 때를 위해 항상 몇 장씩 가지고 다니지요. 손때 묻은 내 지갑 속에서 반짝이는 고급 명함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듯 했지만 내 인생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 이거 받아둬요. 혹시 나중에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해봐요.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 명함을 건네자 서진 청년이 무심코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명함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놀라움으로 가득 차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언제 봐도 신선하답니다. 주식회사 청솔식품 창립자 대한민국 미슐랭 3스타 셰프 이정순이요? 할머니가 아니 회장님이시라고요? 서진 청년의 놀란 표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직함을 알게 되면 항상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특히 제 소박한 외모와 시골 말투를 보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가치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품어온 철학이죠. 놀랐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내가 식당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회사를 일궜지만 중요한 건 항상 음식에 대한 진심이었어. 네가 오늘 보여준 그 마음씨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는 인재야. 서진 청년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이 참 귀여웠답니다.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와, 이게 정말. 서진 청년의 말이 얼버무려졌지만 그 흥분된 표정에서 많은 생각이 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만남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을 테지요.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환점이 찾아오니 말입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카페를 나섰지요. 오늘 우연히 만난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기대가 되더군요. 강민희 사모님과의 불쾌한 만남이 있었지만 서진 청년을 만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요.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따르고 어둠 뒤에는 빛이 오는 법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손자 준우를 맞이했습니다. 준우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깔깔 웃으며 말했지요. 그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지니 마음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 나중에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고 그랬으니까요. 손자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요. 직함이나 명예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지요. 그래도 손자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봤습니다. 강민희 사모님이 떠올랐지요. 그녀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미워하진 않아요. 그저 언젠가 그녀도 깨닫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소박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시골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했습니다. 서진 청년이 정말 연락할까? 강민희 사모님과 다시 만나게 될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만남도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인생이란 매 순간이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필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땅 위의 별처럼 반짝였지요.
시골의 밤하늘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밤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니 비서가 오늘 협력업체와의 미팅이 있다고 알려주었지요. 저는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보다는 편안한 옷차림이 저다우니까요. 청솔식품 창립자로서 무게감 있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단단함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놀랍게도 카페에서 만났던 강민희 사모님이 앉아 있었지요. 강민희 사모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 카페에서 무시했던 시골 할머니가 청솔식품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겠죠. 강민희 사모님 옆에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그녀의 남편인 김진수 사장님이시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협력업체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민희 사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김진수 사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청솔식품 협력업체 대표 김진수입니다.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지요. 강민희 사모님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당황과 후회,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보였지요. 아마도 자신이 무시했던 시골 할머니가 바로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겠죠. 세상은 참 작다고 하잖아요. 어제의 만남이 오늘 이렇게 이어질 줄은 강민희 사모님도 몰랐을 겁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김진수 사장님은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지요. 그분은 능력 있는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강민희 사모님은 계속해서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읽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내가 카페에서의 일을 언급할까, 남편에게 말할까, 계약에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테지요. 미팅이 끝나고 모두가 일어서려 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김진수 사장님, 잠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민희 사모님도 함께요. 김진수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희 사모님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지요. 다른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가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강민희 사모님을 뵌 적이 있어요. 이 말에 김진수 사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희 사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지요.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녀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운 소중한 가치를 나누고 싶었지요. 사무실 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해 반짝이고 그 아래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지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더욱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으니까요. 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강민희 사모님이 저를 무시했지만 그것으로 그녀를 미워할 이유는 없었지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번 일이 강민희 사모님에게도 소중한 깨달음이 되길 바랐지요.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였던 제가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는지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겸손과 인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강민희 사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지요. 저는 사장실에서 강민희 사모님과 김진수 사장님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희 사모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김진수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그들을 다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나누고 싶었기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돈이나 옷으로 평가받으면 안 됩니다. 음식도 그렇지요. 값비싼 게 맛있는 게 아니라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저는 평생 음식을 만들며 깨달은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음식과 인생은 참 닮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삶의 여정에서 배운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모님, 카페에서 있었던 일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실 텐데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강민희 사모님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마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강민희 사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지요. 김진수 사장님은 아내를 바라보다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미안함과 존경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회장님, 아내가 큰 실례를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평소에는 착한 사람인데, 저는 김진수 사장님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며 웃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것 같았지요.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거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지요. 제 말을 들으며 강민희 사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서서히 풀리는 것도 느껴졌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문득 카페에서 만났던 박서진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 청년은 연락이 올까요? 아마도 지금쯤 제 명함을 보며 고민하고 있겠지요. 저는 그 청년의 정의감과 따뜻한 마음씨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런 인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김 사장님, 이번 계약은 잘 진행될 것 같네요. 함께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김진수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희 사모님도 이제는 조금 편안해 보였지요. 저는 비서에게 연락해 차와 다가를 부탁했습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나눴으니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떻게 요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첫 식당을 열었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가리고 미슐랭 스타를 받았을 때의 감격까지. 성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말했지요. 강민희 사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과 반성이 보였지요. 아마도 이번 만남이 그녀에게도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박서진 청년이 긴장된 모습으로 면접장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모습이 카페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랐지요.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진실되고 맑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안녕하세요, 서진 씨. 오랜만이네요. 앉으세요. 저는 부드럽게 인사했고 박서진 청년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레주메가 들려 있었고 조금 떨리는 것이 보였지요. 심호흡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긴장은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회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멈추게 했습니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면접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만난 사이잖아요. 그날 카페에서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심과 정의감,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랍니다. 박서진 청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부끄러움과 함께 자부심도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그의 이력서를 천천히 살펴보았지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학점도 우수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런 성적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네요. 대단합니다. 박서진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네, 쉽지는 않았지만 제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음식점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의 성공이 있기까지 그 도움들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박서진 청년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요. 면접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들보다는 박서진 청년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의 답변 하나하나에서 진실함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본 그 순간적인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사람을 챙길 줄 아는 그 마음,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합니다. 서진 씨, 정식으로 청솔식품에 입사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서진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친절과 정의로운 행동이 이렇게 인생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었지요. 면접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강민희 사모님과 김진수 사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은 변화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커다란 그림 같았지요. 그 속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들이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서진 청년은 이제 청솔식품의 신입사원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하고 어색해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동료들의 신뢰를 금방 얻었답니다. 저는 그런 서진 청년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요. 좋은 인재를 발굴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회사에 잘 적응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람찼습니다. 오늘은 청솔식품에서 진행하는 지역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전통이었지요. 이번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지요.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대접할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강민희 사모님과 김진수 사장님이 이미 와 계셨더군요. 그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강민희 사모님은 화려한 옷차림 대신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께 밥을 나눠드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희도 참여하고 싶어서 일찍 와 있었어요. 강민희 사모님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지요.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지요. 김진수 사장님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부부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오전 내내 저희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서진 청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지요. 그가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지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모습이 평화로웠지요. 그때 박서진 청년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네가 스스로 만든 거야. 그날 카페에서 보여준 그 용기와 따뜻함이 널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지.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 박서진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그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저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작지만 꿈과 노력이 있다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만난 인연들을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강민희 사모님과 김진수 사장님, 그리고 박서진 청년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지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주었으니까요. 한 그릇의 밥이,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요리를 하며 깨달은 삶의 철학이었지요. 음식을 만들 때처럼 인생도 정성과 진심이 담겨야 비로소 맛있는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